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19년 1월 10일 쓰촨성 청두시 펑저우의 한 주택에서 비극적인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사건은 장인이 사위와 그의 부모를 무참히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시작이 비극의 씨앗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살인을 저지른 범인의 딸이며 살해당한 남편의 아내는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이 사건은 1심 판결이 뒤집히고 결국 3심까지 가서 판결이 나옵니다.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주수호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지린성 공주령시 마오청쯔 마을에서 태어났으며 그의 부모는 중학교 교사였습니다. 주수호의 아버지 주청아이는 마오청쯔 중학교의 핵심 교사였고 그의 어머니 양우이펀도 같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주수호는 학구적인 분위기에서 성장했습니다. 부모님은 주수호가 착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주수호는 허베이 청더 석유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그의 아내 장희를 만나게 됩니다. 대학 첫 학기 주수호는 도서관에서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의 싸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한 여학생이 자신의 자리를 빼겼다며 다른 사람과 다투고 있었습니다. 주수호는 책을 챙기며 떠나기 전 싸움을 말리고 여학생에게 자신의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며 그녀의 이름은 장희입니다. 그날 이후 주수호와 장희는 함께 공부하고 식사하며 서로의 특별한 감정을 키워갔습니다. 어느 날 밤 주수호는 용기를 내어 장희를 운동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장희에게 고백했습니다. 장희, 내가 너를 좋아해. 내가 너를 지켜줄게. 장희는 진심 어린 눈빛을 가진 그에게 감동받아 망설임 없이 고백을 받아들였습니다. 2008년 두 사람의 관계가 확고해졌습니다. 장희는 부모님께 주수호를 소개하고 싶어져 대학 3학년 때 주수호를 고향으로 데려갔습니다. 장희의 부모님은 허베이성 바오딩시 보혜현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주수호는 진심을 담아 1,000위안 이상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주수호와 장희의 부모님이 즐겁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주수호의 가족 배경을 들은 장희의 아버지 장지준의 표정이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주수호는 작은 마을 출신이며 부모님이 시골 학교의 평범한 교사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장지준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지만 주수호는 그의 불만족스러운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집을 떠나려 할 때 장지준은 주수호에게 먼저 학교로 돌아가라며 장희와 상의할 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주수호는 장희의 아버지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장희가 가난한 남자와 함께하려는 것을 본 장지준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 남자랑 결혼한다면 다시는 이 집에 돌아오지 마라. 화가 난 장희는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녀는 학교로 달려가 주수호를 찾고 내가 호적을 훔쳐서라도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두 사람은 흥분된 마음으로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주수호는 그 순간 장희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부모의 반대는 오히려 주수호와 장희의 관계를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아끼고 이해하며 더욱 애정이 깊어갔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주수호는 우한의 중국석유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고 장희는 청두시 펑저우로 가게 되었습니다. 장희를 매일 볼 수 있도록 주수호는 우한에서의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장희가 있는 청두로 갔습니다. 사랑과 현실 사이에서 주수호는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청두에 도착한 주수호는 중국석유 관련 회사의 순찰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달 출장을 다녀야 하며 가장 긴 출장은 15일이었습니다. 비록 힘든 일이지만 주수호는 장희에게 집을 마련해주기 위해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기꺼이 짊어지고 갈 것입니다. 2013년 6월 6일 장희는 부모님이 집에 없을 때
몰래 호적부를 빼내어 주수호와 혼인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결국 장희의 아버지 장주진은 결혼을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장주진은 주수호의 부모를 찾아가 내 딸의 자동차와 집을 사는 것까지 부족한 게 없어야 합니다. 주수호의 아버지 주청아이와 어머니 양우이퍼는 수십 년 동안 저축한 돈을 사용하여 주수호의 부모는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21만 위안을 쓰고 스촨성 펑저우에 있는 집의 계약금을 지불하는데 5만 위안을 썼으며 집을 인테리어하는데 5만 위안을 더 쓰고 장희의 남동생에게 5만 위안을 빌려주고 5만 위안은 약혼금으로 주었습니다. 아들이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주수호의 부모는 한 번에 36만 위안을 지출했으며 이 돈은 노부부가 평생 동안 쌓아온 재산의 전부였습니다.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으로 주수호와 장희는 잊을 수 없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결혼식장에서 장인 장주진은 처음부터 끝까지 냉담한 표정을 짓고 있어 많은 친척들과 친구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처음 3년 동안 열렬히 사랑했습니다. 결혼 초기 두 사람 사이의 유일한 결점이 송유관 검사관 주수호는 출장을 한 달에 15일 이상을 때로는 다녀야 했습니다. 출장 중에 주수호는 아내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매일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희의 태도는 결혼 3년이 지나면서 점차 달라졌습니다. 주수호는 자신의 급여 카드까지 아내에게 맡기고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희생에도 불구하고 장인 장지진은 여전히 불만족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장인은 주수호의 잦은 출장에 불만이 없었습니다. 결혼 몇 달 후 장희가 임신했지만 주수호는 여전히 출장을 다녀야 했습니다. 2017년 6월 주수호는 장인과 장모에게 장희를 돌봐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이 결정이 오히려 결혼을 위태롭게 하고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장지진은 주수호가 장기간 집에 오지 않는 것을 의심하며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매일 장희에게 주수호는 너와 아기를 피하기 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야. 그걸 몰랐어? 아마 이놈은 다른 여자도 있을 거야. 장지진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장희는 서서히 아버지의 말에 현혹되어 남편에게 불만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결국 장희는 주수호를 볼 때마다 불쾌해하며 집에서 조금이라도 불만이 있으면 화를 냅니다. 장희는 주수호에게 너같이 무능한 남자랑 결혼한 내가 불쌍하지 않아? 주수호에게 가슴 아픈 말을 자주 했습니다. 주수호는 임신한 아내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장희의 부모님 태도는 그를 더욱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2017년 7월 주수호의 어머니 양우이퍼는 장희를 돕기 위해 먼 동북에서 청두로 열차를 타고 왔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의 피로가 쌓인 몸은 긴 여행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양우이퍼는 여행의 피로로 잠시 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연스러운 행동조차 장희의 부모님에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장지진은 거실에서 늙은 여자가 정말 한가하군. 할 일도 없이 와서 우리가 시중들기를 기다리고 있잖아. 대체 여기에 왜 온 거지? 라며 큰 소리로 욕했습니다. 그때 며느리 장희는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양우이퍼는 모욕을 참을 수 없어 바로 기차표를 사서 동북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가 떠나는 모습을 보며 주수호는 깊은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7월 28일 장희와 주수호의 딸이 태어났습니다. 아기의 출생은 가족 모두에게 기쁨을 안겨줄 일이었지만 오히려 비극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장인 장지진은 주수호를 계속해서 무능하다고 비난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지 못하고 가족을 돕지 못하며 심지어 자녀를 돌보지 않는 무능한 놈이지. 주수호는 아내의 체면을 생각해 수차례 참았지만 아무리 관대한 남자라도 매일 같은 모욕을 견디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날 장희에게 고향으로 돌아가 아이를 함께 돌보자고 제안했지만 장희는 거부했습니다. 주수호는 사랑스럽고 다정한 그녀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2017년 8월 30일 장희는
통장에서 갑자기 14만 위안을 인출했습니다. 주수호는 이유를 물었지만 장인은 그저 아이를 위한 것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주수호는 그녀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점점 심해지고 주수호는 사랑하던 아내에게 지쳐 아무런 힘도 남지 않았습니다. 2017년 10월 장지진은 딸 장희에게 이혼을 강요했습니다. 이혼하지 않으면 너와 나 부녀 관계를 끊을 거야. 장희는 주수호의 무능함에 오히려 화가 나서 대문의 잠금 장치를 바꿔버리고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던 주수호의 짐을 모두 문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집에 돌아온 주수호는 문 앞에 어수선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한때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가 이렇게 냉혹한 짓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조용히 자신의 물건을 챙겨 떠났습니다. 주수호는 직장 근처에 월 500위안의 집을 빌리고 그들의 신혼집은 장희 가족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주수호의 급여 카드까지 장희가 갖고 있었습니다. 할 수 없이 친구에게 돈을 빌리고 부모에게 돈을 요청하며 간신히 견디고 있었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장희가 주수호의 딸을 만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대신 주수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2017년 11월 주수호는 법원에 이혼을 신청했지만 딸이 1살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 소송은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했습니다. 2018년 2월 9일 장희는 주수호 몰래 차를 팔고 모든 재산을 자신의 손에 넣었습니다. 6개월 뒤 주수호는 다시 이혼을 신청하며 아이의 양육권을 장희에게 주고 자신이 양육비를 지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유일한 요구는 결혼 당시 장희의 남동생에게 빌려준 5만 위안을 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법원의 판단에 맡겼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부의 관계가 아직 파탄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에 빠진 주수호는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주수호는 그동안 모든 일을 부모님에게 감추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전화할 때마다 좋은 소식만 전하고 나쁜 소식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1월 9일 그의 부모는 거의 2년 동안 아들과 며느리를 보지 못했으며 손녀도 보고 싶었습니다. 노부부는 겨울 방학을 이용하여 스촨성에 있는 아들과 손녀를 방문하기로 결정합니다. 주수호의 부모는 스촨에 왔을 때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아들의 상황을 알게 된 부모는 극도로 화가 났지만 아들을 위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2019년 1월 10일 주수호의 부모는 며느리가 사는 집으로 아들과 함께 갔습니다. 주수호의 부모는 협상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장지진이 오만하게 나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장지진은 세 사람이 아기를 뺏으러 왔다고 생각하고 몇 마디 나누기도 전에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주수호의 부모는 매우 합리적이었지만 장지진은 욕설을 사용하고 전혀 의사소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장지진은 부엌으로 가더니 뼈를 자르는 날카로운 칼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지진은 주수호와 그의 부모를 무참히 찔렀습니다. 칼날은 모두 치명적인 부위를 강타했습니다. 주수호와 그의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장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장지진 역시 자신이 저지른 일이 믿기지 않는 듯 멍해졌습니다. 장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에게 자수하라고 말했습니다. 장지진은 떨리는 손으로 신고하고 경찰이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집에 들어섰을 때 그들은 눈앞의 끔찍한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법의학자들의 감정에 따르면 주수호는 4번이나 칼에 찔렸고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어머니 양우 이퍼는 3번이나 칼에 찔렸고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아버지 주청아이는 칼에 찔렸지만 간 깊숙이 박혔습니다. 장지진은 즉시 체포되고 스촨성 청두시 중구빈민법원에서 고의살인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2019년 11월 26일 장지진은 고해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장지진은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주수호 가족 3명이 나를 때리고 발로 찼습니다. 나는 방어하기 위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나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그랬으며 그들은 아이를 빼앗으러 왔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현장에는 명백한 싸움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2020년 7월 21일) 장지진의 사건이 스촨성 고등인민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재판에서 장지진의 딸 장희는 피해자 유가족 양해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장희는 지역사회와 직장 동료들이 서명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장지진에게 가벼운 처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장희의 다양한 노력 덕분에 법원은 양해서와 탄원서를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장지진의 자수도 고려되어 법원은 장지진의 사형을 집행유예로 감형하고 2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사형이 집행유예로 바뀌었다는 것은 더 이상 사형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교도소에서 모범적으로 행동하면 형량을 감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주수호 가족이 사망한 후 주수호 가족의 재산이 장희에게 귀속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피해자 가족은 장지진의 형량 변경을 분노했습니다. 2021년 4월 23일 주수호의 친척들은 스촨성 고등법원에 장지진의 2심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장희가 살인자의 딸로서 진정한 피해자의 친족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그녀의 양에서는 진정한 유가족의 감정을 대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장지진의 자수는 그의 잔인한 범죄 행위를 경감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스촨성 고등법원에서 세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재판에서 장희의 피해자 양에서는 무효화되고 장지진은 다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2년 6월 21일 장지진은 고의적 살인죄로 사형이 집행되어 처형되었습니다. 주수호의 친척들은 이 소식을 듣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주수호와 부모님의 영혼을 위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구독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